제가 카톡으로 받은 WHO가 발표한 2024년 장수 비결 20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지키는 계율과는 좀 다른 점도 있지만 하여튼 참고적으로 좀 들어보시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20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적당한 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술을 안 마셔요. 절대로 안 마시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더라고요. 술을 적당히 먹으면 혈액순환도 돋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진짜 여기서 그렇게 나왔어요. 적당한 알코올이 몸속을 순환하면서 마사지 역할도 해주고, 어떤 운동도 어떤 음식도 대신할 수 없는 심폐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술을 먹으면. 그리고 친구끼리 만나서 적당히 술을 마시는 게 정서적으로도 아주 기분이 안정되게 하고 이런 좋은 점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장수 비결 1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그게 부럽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도 많으니까. 뭐 술 안 먹고도 그렇게 운동해가지고 그렇게 올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걸으라는 것입니다. 많이 걸으라는 거죠. 걷는 것도. 세 번째는 이성을 포옹해라. 스킨십을 자주 하고 서로 껴안고 이렇게 그런 행위를, 사랑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죠. 네 번째는 목욕과 마사지를 자주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욕 한 번 하는 것은 보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대요. 보약 한참 먹는 것보다 목욕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랬으니까 또 마사지를 자주 하고, 그러면 마사지라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지 몸을 두드리기만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두드리기만 해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머리를 이렇게 두드리거나, 이런 얼굴 같은 이런 두드리는 것만 해도. 또 마사지라는 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마사지 하면 너무 사람을 영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물리적인 도구잖아요. 사람의 몸은. 그래서 그 비닐봉지에다가 안에다가 뼈대를 해놓고 뭐 전선을 많이 감아놓은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두드려 주거나 흔들어 주거나 운동을 시켜주면 이게 혈순환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물리적인 도구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든지 간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좋은 친구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친구와 함께 하라는 것. 만약 안 되면, 그래서 요새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친구는 뭐 돈도 들어가고 좀 나름 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없는 반려견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사랑만 주잖아요, 서로. 일곱 번째, 오래 앉지 마라. 오래 50분을 앉아있으면 반드시 10분은 돌아다니라.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생강을 많이 먹어라. 생강을 먹어라. 아홉 번째는 질 높은 수면을 취해라. 수면을 취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할 것입니다. 질 높은 수면을 취하도록 하고. 열 번째는 즐거운 여행을 하라. 여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지요. 또 즐겁게, 그것도 좋은 사람과 같이 다정하게 대화도 해가면서 즐거운 여행을 하는 것. 즐거운 여행에는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홍콩을 간다면 홍콩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공부하고 가면 보이는 게 더 많고 거기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가봐야 할 곳도 어디가 유명한지도 다 알게 되고 이런 노하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설탕을 적게 먹으라는 것이죠. 설탕이 너무나 나쁘다는 건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설탕을 적게 먹어라. 그 다음에 12번째, 화내지 말아라. 화내지 않으려면요, 이게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잠재적인 것입니다. 업장이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내지를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수양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내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수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화가 날 때는 어떻게 난 이걸
이렇게 축소시키거나 아예 화가 나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예 화가 나지 않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미리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때 나는 화를 안 내겠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넘기겠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3번째는 잎채소, 잎으로 된 채소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먹어라. 그런 게 건강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잎채소를 많이 먹어라. 채식을 하는 것이 사실 저는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채식주의자면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못 먹어가지고 살도 빠지고 사람이 좀 시원찮아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근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배탈이 나는 게 영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저 울산에 있는 새아침 의원인가 뭐 그런 우리 동료 수행자가 하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인권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대뜸 그러시는 거야.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오히려 큰 병입니다, 선생님.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단백질 때문에 모든 병원이 지금 넘쳐나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너무 섭취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식물에도 다 단백질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백질을 오히려 안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거꾸로. 그래서 내 습관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내가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래서 두부도 먹고 또 이 견과류 같은 것도 많이 먹었어요. 이건 너무 많이 먹으면 치명적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랬어요. 그리고 또 먹는 습관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만요. 아침절에는 과일을 많이 먹고 점심 때는 쌀 같은 이런 그런 탄수화물류를 먹고 저녁 때는 단백질이 많이 들은 음식을 먹는 게 유리하다고 읽었던 서양의 그 책을 보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4번째는 사과를 많이 먹기가 나왔습니다. 사과가 그렇게 좋잖아요. 저는 아침에 꼭 사과 한 반 개 정도는 먹어요. 반개하고 당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들, 제철 과일들을 이렇게 섞어서 먹고 그리고 비타민C 2개를 먹고 운동하러 나가거든요. 그 사과 많이 먹는 거. 15번째는 TV를 적게 봐라. 여러분, TV를 적게 봐라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점이 있어요. 굉장히 손해를 보는데도 모르는 점이 있어요. 수행자가 만약 백화점을 가서 여러 가지 상품을 보고 그러면 에너지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엄청나게 빠집니다. 근데 소리로만 백화점을 돌았어. 그러면 별로 안 빠져요. 그 TV를 보는 건 한번 보세요. TV를 보기 위해서는 홍채가 이렇게 두리 개가 움직여야 되고 그 화면을 보면 거기 있는 걸 봐가지고 뒤로 보냅니다. 그럼 뒤쪽에 있는 병렬실 컴퓨터 같이 쫙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있어서 그 들어온 영상을 분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뇌로 전송을 합니다. 그럼 뇌에서 판단을 내려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너. 그때 웃어라. 그때 슬퍼해라. 눈물이 나라. 뭐 이런 걸 다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냐? 150만 명이야. 150만의 시냅스가 움직여야만 눈으로 보고 그걸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로만 듣는 것은 단 5만 명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 5만 명 대 150만 명.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300배가 더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TV 보는 게 TV 좀 본다고 그게 뭐 건강에 나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손실된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16번째는 차를 많이 마셔라. 차를 마신다는 건 뭡니까? 녹차를 말하는 거죠. 홍차나 녹차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차를 많이 마시면 각성도 되고 하여튼 암에도 안 걸리게 하고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7번째로 마늘을 많이 먹어라. 마늘이 아주 굉장히 좋은 강장식품에다가 장수식품이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18번째로 견과류를 먹어라. 19번째로 따뜻한 물을 먹어라. 절대 차가운 물을 먹지 말라는 거.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는지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건강하니까 몰라요. 자기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이 차가운 걸 딱 먹잖아요. 체온보다 낮은 거를 먹으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비상벨이, 그래서 저 경봉 스님이라고 계시잖아요. 통도사에 계셨던 극락암에 그 경봉 스님께서는 아리랑 고개라고 그랬답니다. 여기까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여기까지는 맛있어, 딱 넘어가 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순간에 밑에서는 전 난리가 난다. 비상불이 켜져가지고 막 비상이 걸리고 막 그런다는 내장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차가운 거를 아무 스스럼 없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쁘다는 것. 그 다음에 20번째 마지막으로 많이 웃기가, 많이 웃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걸 한꺼번에 다 기억하지는 못하시겠지만 한번 들어서 쫙 들어주시면 한번 생각날 때가 있으실 것이고 아마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